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CVP 분석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는 저가항공입니다. 저가항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은 저가항공이 있는데요. 또 그 대표적인 저가항공이 버진 아틀란틱이라고 해서 뭐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저가항공들은 결국은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판매량을 올리는 게 목표인데요. 일단 저가항공 우리가 LCC라고 해서 우리 만화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그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요금이 7,000원으로 이런 저비용 항공사가 요금을 제시했더니 그 21만 명이 접속을 하고 굉장히 마케팅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부산까지 어디죠? 그 제주도까지 가는데 7,000원의 요금이 발생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 실제로 그 우리가 좌석 점유율이라고 해서 70에서 한 75% 정도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미 채운 상태라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원이익을 배웠잖아요. 그죠?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태에서는 공원이익만 창출이 된다면 그 추가적인 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좌석의 한 1% 정도는 이렇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도 그 판매 가격이 단위당 변동원가보다 높기만 하다면 결국은 그 마케팅 효과도 생기고 굉장히 그 판매량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항공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 저가항공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보는 것도 플래닝 쪽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CVP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걸 결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회사 같은 경우는 도대체 휴대폰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하는 거고요.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이제 조업도겠죠. 그래서 휴대폰 개수가 휴대폰 회사는 조업도라면 가입자 숫자가 통신회사는 그 조업도가 되는 거고요.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승객 숫자가 결국은 조업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 분양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수신고, 도대체 얼마,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의 수신고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또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출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책을 몇 개 이상은 팔아야 우리가 손익분기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CVP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TR,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두 번째 총 원가는 총 변동원가랑 총 고정원가를 더한 거죠. 자, 근데 총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판매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영업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원이익에서 총 고정원가를 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원이익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판매량이 될 수도 있고요. 공원이익률 곱하기 매출액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손익분기점 수량을 구하라고 하면 총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앞서서 요 3천만 원을 4천원으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총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고 하면 그 총 고정원가를 공원이익률로 나눈 게 바로 손익분기점 매출액 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공식들을 잘 외워 놓으시고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추가 공식 하나만 더 외운 다음에 출발할 건데요. 자, 목표이익 판매량이라는 게 있고 목표이익 매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랑 마찬가지 공식들인데요. 자, 손익분기점은 영업이익이 0이 되는 수량 또는 매출액을 얘기한다면 목표이익 판매량이나 매출액은 원하는 목표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 또는 그 매출액을 보시면 되니까 원하는 목표이익을 앞으로 타겟 인컴 포인트라고 해서 줄여서 TIP라고 할게요. TIP. 그럼 TIPQ 그러면 목표이익 판매량이 되는 거고요. TIPS 그러면 목표이익 매출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목표이익을 판매량을 구하라고 하면 공식을 또 증명하면 영업이익은 총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손익분기점은 요 TP를 0으로 놓은 건데 지금은 0으로 놓지 말고 그 값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값을 집어넣은 게 TIP란 TP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TP는 UCM 곱하기 Q-TFC니까 요걸 좌변으로 이동하면 TP 더하기 TFC는 UCM 곱하기 Q가 되죠. 그럼 UCM으로 다시 나눠주시면 되니까 그럼 Q는 그 TP 더하기 TFC를 UCM으로 나눠준 셈이 되니까 바로 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목표이익 판매량을 구하라고 하면 분자는 목표이익 더하기 총 고정가가 되는 것이고요. 분모는 단위당 공원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목표이익 매출액을 구하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공원이익률 곱하기 매출액에다가 그 TFC를 뺀 건데 요 TR을 기준으로 다시 수익을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그 TFC를 좌측으로 이동시킨 후에 CMR로 나눠주시면 목표이익 매출액은 목표이익에다가 총 고정원가를 더한 거를 공원이익률로 나눠준 게 바로 목표이익 매출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익분기점은 요 TP를 0으로 놓으면 되죠. TP를 놓게 되면 요 TIPQ가 BPQ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TP를 0으로 놓으면 TIPS는 BPS랑 일치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손익분기점 그 수량이나 매출액은 목표이익 수량이나 매출액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우리 커피 전문점 예를 든다면 판매 가격이 5,000원이었고요. 단위당 공원이익이 1,000원이었었죠. 그럼 단위당 변동비가 1,000원이었었죠.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을 4,000원으로 보고 공원이익률은 0.8이었죠. 그 다음에 총 고정원가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었습니다. 지난 차시에 했던 거 기억하시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의 이익을 좀 보고 싶다면 목표이익을 보고 싶다면 이게 이제 우리의
T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공식을 잘 활용하시면 그 1,000만 원에다가 고정비 3,000만 원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0만 원이 되겠죠? 그 4,000만 원을 4,000개, 요 4,000개로 나눠주시면, 단위당 공유로 나눠주시면, 목표이익 분기점이 되니까 10,000개가 되는 겁니다. 10,000개. 그럼 앞서서 우리 손익분기 수량은 7,500개였는데, 아까 8,000개 팔다 보니까 이익이 좀 납니다만, 이익을 1,000만 원 정도로 확장시키고 싶으려면, 지금보다 2,000개 더 팔란 말이에요. 10,000개를 팔아야 이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앞으로 예산 잡을 때 물건을 요만큼 판다면 이익이